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손쉽게 배우는 5분 재무제표 읽기 시간 그 마지막 4편 재무제표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편에서 3편까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표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기록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기간이 있다고 하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어떠한 일이 있었냐를 시계열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재무상태표는 월요일 특정 하루라든지 금요일 특정 하루에 대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냅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러한 그 기록들이 일정 기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 기간들이 특정 시점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재무상태표에 일괄적으로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JS급 빵집의 손익계산서인데요. 저희가 2편을 통해서 한번 리뷰했던 사항들인데요. 좌측의 거래를 통해서 우측의 손익계산서, 즉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그런 거래들이 이런 계산서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한번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가야지 뒷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빵을 팔아서 매출액이 2천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기존의 재고와 기중의 그 급여 지급액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더해져서 매출원가 510만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490만원 찍혔고 이하로는 판매관리비, 영업의 손익, 법인세 비용을 다 차감하고 나니까 당기순이익이 1100만원이 나왔다.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JS급 빵집의 현금 흐름표고요. 좌측의 거래가 우측의 현금 흐름표로 기록이 됩니다. 현금 흐름표 역시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째까지의 거래 기록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현금 흐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리뷰해보자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430만원이 현금이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1200만원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000만원 들어왔고요. 그래서 해당 기간에 현금 유출임이 순수 양의 현금으로 그러니까 유입이 된 거죠. 23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현금 200만원에서 230만원을 더해 기말현금은 430만원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손익계산서와 지금 말씀드린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정 시점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JS급 빵집을 차렸을 때 좌측과 같은 재무상태표였거든요. 저희가 부모님한테 1000만원을 빌렸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에 5천만원을 초기에 빌렸었죠. 그리고 제 돈 3천만원을 합쳐서 총 9천만원으로 자산을 샀습니다. 빵집을 차리기 위해서 건물을 7,200에 구입하고 제빵기계를 1,200에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빵 제조를 위해서 밀가루와 단팥빵을 300만원에 매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남는 금액으로 단기적금 100만원에 넣어놓고 현금을 200만원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 기중에 일어났던 거래들을 우측의 재무상태표로 다시 한번 변동시켜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팥빵 10,000개를 제조를 해서 모두 판매를 했다고 했죠. 이것은 매출액이 2천만원이 발생했다는 거고 매출원가가 510만원이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산과 부채로 다시 변환시켜 보면요. 재고자산이 510만원이 감소를 했다는 거고 이 재고자산의 510만원의 감소를 하고 매출원가가 510만원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품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재고자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매출원가로 인식되는 시점은 제품을 판매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기존 재고와 기중에 재고자산에 투입됐던 그 금액들이 모두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원가가 510만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판매를 통해서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었고요. 1,000만원 매출채권으로 수령을 했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1,000만원이 인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현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이 거래들을 우측의 재무상태표로 옮겨보면 재고자산은 감소를 하고요. 매출채권 1,000만원이 인식돼서 자산 측에 매출채권 1,000만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은요, 어떻게 되냐? 현금 물음표에서 기중에 230만원이 늘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기말 현금이 430만원이 찍혔다고 했는데요. 현금이 기중에 230만원이 늘어나고 기말 자산에는 430만원이 기초현금 플러스 기중현금에 대한 값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및 제빵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감가상각비 30만원이 손익계산서에 계상이 됐었죠. 이것은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할 때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7,200만원 그리고 제빵기기 1,200만원이 각각 1,180만원, 1,190만원으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중에 제빵기기 한 대를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했었죠. 그래서 제빵기기 1,200만원이 비유동자산에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대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자산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자본과 부채가 어떻게 변하냐,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중에 자본과 부채에 영향을 끼치는 거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순이익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1,100만원이 배당이라든지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본계정에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고요. 우측 자본부채, 즉 자본항목에 이익잉여금인 1,100만원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 구입을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1,000만원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장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에 1,0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부채 용역에 6,000만원이 기록이 되게 되고요. 자본과 유동부채 중에 변화가 없는 자본금 3,000만원을 그대로 기록해주고요. 유동부채 단기차입금을 1,000만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이상 재무상태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차변과 대변의 대차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이 같습니다. 초기에 재무상태표 2019년 1월 1일자에는 9,000만원으로 차변 대변이 시작을 했는데요. 기중에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거래에 따라서 2,100만원이 늘어난 거고요. 기말에는 결국에 1억 1,100만원이 차변에 찍히고 대변에도 1억 1,100만원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가 제2SK 빵집의 사례를 통해서 1편 재무상태표에서 4편 재무제표 흐름까지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아왔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각 초보 투자자들은 다트,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트라는 그런 기업 공시 보고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각 기업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여러 번 보시면서 눈에 익히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각 계정별로 특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마감을 할 때 각 기업의 공시를 찾아보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후에는 그런 특수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상 초보 투자자를 위한 5분 재무제표 읽기 1편부터 4편을 끝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